안녕하세요. 큐쌤입니다. 오늘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이론 수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동안 실습 열심히 하셨나요? 이론 수업도 한번 재미있게 해보자고요. 오늘 실은 제가 강의를 찍는데 학교에서 지금 공사가 이제 마무리 단계가 되면서 여러 가지 자재를 옮기는 바람에 조금 시끄러울 수 있어요. 좀 시끄럽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최대한 안 시끄러운 시간으로 오려고 했는데 지금도 저는 막 소음이 많이 들리고 있답니다. 자, 우리가 배우고 있는 영역 어떤 영역이었죠? 바로 건설 영역이었습니다. 건설 영역은 무엇을 하는 활동이다? 집을 짓는 활동에 대해서 배우는 겁니다. 그럼 집은 어떻게 지을까? 집 짓는 과정은 보통 세 단계를 거친다 해서요. 제일 처음에 집 짓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두 번째 설계를 하고, 설계를 바탕으로 지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계획, 설계, 시공 이렇게 세 단계를 거치는데요. 우린 이 중에 지금 몇 가지를 배웠죠? 첫 번째인 계획과 두 번째인 설계에 대해서 배웠죠. 집을 지을 때는 어떤 걸 고려해야 될까? 집 지을 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요소는 없을까? 집 바깥쪽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배웠고요. 두 번째로 집을 설계할 때는 집 내부 설계할 때 어떤 걸 주의해야 될까? 벽은 두께를 어느 정도로 잡아야 될까? 창문은 어느 방향으로 내야 될까? 그 다음에 내부는 어떤 식으로 배치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집을 설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까지 배웠죠. 그게 우리 실습이었고요. 여기까지 배운 거 맞죠? 이제 세 번째로는 우리가 집을 어떻게 지을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물론 여러분들이 집을 어떻게 짓는지를 배운다 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집을 지을 수 있느냐? 못해요. 나도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너희들이랑 지금 배우는 부분은 이론적인 영역이고요. 이걸 실제로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노하우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자격증 공부가 필요하답니다. 마치 뭐랑 비슷하냐면 축구 많이 본다 해서 축구 잘하는 거 아니잖아. 게임 많이 본다 해서 게임 잘하는 거 아니잖아. 물론 축구를 많이 보면은 축구 기술들에 대해서 아니까 우리가 똑같이 축구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은 좀 더 잘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지. 그렇다 해서 내가 축구 유명한 EPL 선수만큼 뛸 수 있는 거 아니고 게임 유명한 페이커처럼 우리가 게임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론만 안다 뿐이지. 하지만 그 이론을 안다는 거는 우리가 그걸 볼 수 있는 시야가 뜨인다는 거고, 이런 걸 시야가 뜨인 거고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교양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는 건설에 대한 교양을 키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집을 짓는지에 대해서 한번 지금부터 배워보겠습니다. 집 짓는 과정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면 이게 굉장히 복잡한 과정이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자격증이 있을 만큼 복잡한 과정이기 때문에 모든 내용을 다 알려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개괄적인 내용부터 그 개괄에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간 내용까지밖에 못 가거든요. 오늘 이 시간은 개괄적인 내용을 먼저 알려드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집 짓는 개괄적인 과정은 여러분 프린트에 보면은 그림으로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이 그림을 주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림을 띄워볼게요. 집 짓는 과정을 표현을 해보자면 이처럼 8개의 단계를 거쳐서 나갑니다. 지금 여러분 프린트는 세로로 되어 있는데 이게 실은 원래 가로로 되어 있어서 이런 그림인데요. 이거를 여러분 프린트에 싫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세로로 이상한 모습으로 찍혔는데 좀 이해해 주기 바라고요. 우리가 집 짓는 과정을 착공 준비부터 시작해서 쭉 시간이 지나서 완공까지 가면은 집 짓는 과정은 끝나는 거예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갈 때 보통 일반 주택의 경우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런 집 말고 아파트 같은 거,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만들 때는 보통 2년 6개월에서 3년 6개월 사이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답니다. 그 정도 시간 동안에 사람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집을 짓는지 한번 같이 배워보자고요. 일단은 쉽게. 오늘 이 시간에는 이 그림밖에 이야기 안 할 거고요. 근데 이 그림만 한 10분 정도 이야기할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일단은 제일 먼저 간단하고 빠르게 한번 이야기하고요. 각각에 대해서 그 다음으로 깊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말을 한번 읽어볼게요. 착공 준비. 주변 환경과 현황을 파악하는 대지조사와 집안 안정도 구성 지하수 상태를 조사하는 집안조사를 실시하는 걸 보고 말한답니다. 이게 대지조사, 첫 번째로 하는 거. 대지조사가 끝나면 우리가 두 번째로 무엇을 할까? 가설공사라는 걸 합니다. 가설공사라고 부르는 거는 가짜 건물을 만드는 거예요. 왜 가짜 건물이냐? 공사를 진행을 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필요한 걸 만드는 건데, 대부분을 이야기하자면 울타리, 급수시설, 받침대, 숙소, 아니면은 자재 창고 등을 보고 만드는 걸 말하고요. 공사가 모두 다 끝나서 집이 모두 다 지어지면 이 건물은 어떻게 하는 거냐? 해체하는 건물을 뜻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로는 무엇을 하냐면 토공사랍니다. 토공사라고 부르는 건 무엇이냐면
땅을 파는 공사예요. 그냥 쉽게 말하면 여기 보이는 이 포크레인 굴삭기를 가지고 땅을 계속 파주는데요. 그냥 파주는 게 아니라 건물을 튼튼하게 지을 수 있는 땅까지, 즉 땅이 흙이 아니라 돌덩어리가 나올 때까지 땅을 파주는 걸 보고 말하고요. 이런 땅을 파주는 공사를 다른 말로 토공사라 부른답니다. 자, 토공사가 끝나면 그 다음으로는 기초공사를 하게 됩니다. 기초공사란 구조물의 무게, 적재, 하중, 풍력 등 구조물에 작용되는 힘을 집안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아래쪽에 기초를 만들어주는 공사고요. 우리가 수학의 기초하면 뭐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라면 기술의 기초는 그런 게 아니고요. 바닥에 따는 아주 커다란 돌덩어리를 뜻한답니다. 이 정도로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나면 이제 건물을 실제로 지어야죠. 건물을 실제로 짓는 과정은 일단 건물의 뼈대를 만들어줘요. 건물의 뼈대를 다른 말로 골조공사라고 부릅니다. 골조공사라는 철골, 벽돌, 철근, 콘크리트 등을 이용해서 건물의 벽체, 기둥포, 바닥 등을 만들어주는 걸 보고 말하고요. 쉽게 여러분 몸으로 이야기하면 몸의 뼈를 만들어주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뼈가 만들어지고 나면 무엇을 만들어야 될까? 이제는 내부 기관을 만들어줘야겠지. 내부 기관을 만들어주는 걸 보고 우리는 설비공사라고 부릅니다. 설비공사에서 무엇을 하냐? 급배수, 물이 들어가게 해주고요. 그 다음 위생설비, 뭘까요? 여기 화장실을 이용을 하게도 해주고요. 그 다음 냉난방 설비, 에어컨이나 그 다음에 보일러 같은 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줘서 건물로서 따뜻하게 해줄 수도 있고 시원하게 해줄 수 있고 위생적으로도 청결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시설을 만들어주는 걸 설비공사라고 부른답니다. 그 다음 마감공사에 대해서 그 다음은 어떤 걸 말하는 거냐면 이제 건물을 이제 다 지었으면 이제 마지막으로 뭐 할까? 건물을 예쁘게 만들어야 되겠지. 여러분 입장을 하면은 눈, 코, 입을 예쁘게 화장을 하는 거나 생각하면 됩니다. 건물을 예쁘를 방수, 타일, 창호, 바닥, 칠공사 등을 실시해서 건물을 전체적으로 예쁘게 만들어주는 공사를 다른 말로 마감공사라고 부른답니다. 자, 여기까지 끝나고 나면은 결국 뭘까요? 완공을 하겠지. 완공이라 부르는 건 이제 건물 다 지었습니다. 건물만 다 지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건물 외 외관까지 아니면 건물 밖에 있는 뭐 조경까지 다 끝났으니까 이제 기존에 지어놨던 여러 가지 쓸데없는 건물들이나 자재들은 다 치우고요. 여기까지 다 치워서 건물 예쁘게 만들었다는 건 구청에다 신고하는 걸 보고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른다? 완공이라고 부른답니다. 자, 그래서 빠르게 다시 한번 이야기해보자면 우리가 주변에 대해서 조사해보고 그 다음에 건물을 지을 때 가짜 건물, 가건물을 만들어준 다음에 땅을 파고 기초를 만들고 뼈대를 만듭니다. 뼈대를 만든 다음에는 이 뼈대의 혈관이나 그 다음에 내부 기관을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건물을 예쁘게 꾸며줍니다. 그리고 나서 구청에 신고하면 건물 짓기 끝! 여기까지 했다면 우리가 건물을 짓는 개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제 여기서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가 보자고요. 실제로 건물을 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 조금만 더 깊게 배워보겠습니다. 첫 번째 착공 준비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착공 준비라고 말하는 건 쉽게 말하면 건물을 이제 실제로 지으면 이 건물을 짓는 걸 전체를 총괄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보통 현장 소장이라 부르는 그 사람이랑 그 다음 이 건물을 설계한 사람이랑 둘이 같이 거기를 방문해보는 건물 실제로 짓는 곳 해서 이 땅이 어떤 땅인지 한번 확인해보는 걸 보고 우리 착공 준비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한번 방문해봤는데 이 땅을 와봤더니 이 땅이 얼마나 튼튼한가? 이 땅 주변에 혹시 지하수 같은 게 흐르진 않나? 아니면 이 땅 주변에 커다란 관 같은 게 매설되어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나 등을 확인을 해보는 걸 우리가 첫 번째 집안조사라고 부르고요. 두 번째, 공사를 하기 위해서 커다란 차량들이 이 건물 안으로 많이 들어와야 돼요. 그러려면은 큰 도로가 있는지도 확인을 해봐야 되고 그 큰 도로뿐만 아니라 주변에 혹시 주택가 같은 건 없나? 아니면 혹시 여기 위로 비행기가 지나가진 않나? 아니면 주변에 민원이 벌어질 수 있을 뭐 학교라든지 그런 문제 있는 시설들이 있는지도 확인을 해봐야지 그에 따른 대책도 세울 수 있잖아요. 이런 주변 상황에 대해서 조사하는 걸 보고 대지조사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조사하는 걸 보고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른다? 착공 준비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럼 착공 준비까지 됐다면 두 번째로 가설공사라는 걸 하는데요. 가설공사라고 말하는 건 쉽게 말하면 건물을 지을 때 첫 번째 안전하게 짓고 두 번째 미세먼지나 그런 여러 가지 분진이 날리지 않도록 짓기 위해서 하는 공사를 가설공사라고 부른답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 거지. 공사를 이제 막 시작을 하게 되면 그 공사하는 장은 굉장히 위험한 물건들이 많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아무나 들어오면 안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지? 공사하는 곳에 다른 사람이 못 들어오도록 막아주어야 되겠지. 막는 대표적인 시설이
울타리 같은 게 있을 거잖아. 그래서 울타리 같은 시설도 만들어주고요. 두 번째, 공사하는 사람이 공사하다 중간에 사람들이 떨어질 수 있고 위에서 물건이 떨어져서 머리 부딪혀서 다칠 수도 있으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낙하물 방지망 같은 거 만들어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공사하는 현장이 주변에 주택단지가 많잖아요. 그럼 그 주택단지에서 미세먼지 같은 게 많이 날리면 굉장히 민원을 많이 요청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주변 상황을 봤을 때 여기가 아무리 봐도 주변에 주택가가 많고 민원의 여지가 많다 싶으면은 펜스를 높게, 울타리를 높게 쳐가지고 우리가 미세먼지를 최대한 적게 나오게 만들어주는 거, 이런 것 등을 해주는 걸 보고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른다? 가설공사라고 부른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착공 준비랑 가설공사까지 됐으면은 지금 건물을 지은 거예요? 안 지은 거예요? 아직 건물 지은 거 아니에요. 건물 지을 준비만 한 거예요. 그럼 건물 지은 준비가 끝났다면 그 다음으로 무엇을 해야 되겠지? 이제 실제로 건물을 만들어 봐야 되겠죠. 건물을 만들 때 제일 먼저 무엇을 한다? 땅을 판다. 땅을 왜 파느냐? 건물이라고 말하는 건 굉장히 무겁단 말이에요. 무거운 건물, 수백 톤 아니 수천 톤이 될 수 있는 이 건물이 아무 땅이나 건물을 지어가지고 내버려두면은 혹시나 비가 많이 오거나 아니면은 땅에 지진이 나면은 건물이 무너질 수가 있기 때문에 건물이 짓는 땅을 튼튼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즉, 땅 바로 아래가 흙이 많잖아. 그러면 이 흙을 다 없애고 돌이 나올 때까지 땅을 파주는 걸 보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얼마나 깊게 팔면은 돌이 나오는지 확인을 해보고 땅을 파주는 거지. 얼만큼? 이제 이 땅에 돌이 나올 때까지. 그래서 이 땅을 막 파주는 거야. 10m, 20m, 30m 막 파. 그래가지고 이 파주려고 하면은 보통 뭘로 파주냐면 이런 포크레인, 굴삭기로 파준단 말이야. 포크레인으로 막 파다 보면은 여기 있는 땅만 많이 파면은 건물 한 땅 이렇게 돼버리겠지. 그럼 이쪽에 흙이 무너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쪽에 흙이 무너지지 않도록, 흙을 무너지지 않도록 방지해주는 공사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땅을 파다 보면은 우리가 지하수 같은 게 흐르면은 지하수들이 막 넘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물이 넘치지 않도록 여러 가지 공사들도 해주는 거. 그걸 보고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른다? 토공사라고 부른답니다. 그럼 토공사를 해가지고 땅을 다 파주잖아. 그러면 이제는 바닥이 돌이거나 돌과 비슷하게 딱딱한 흙이 있는 땅이 돼 있단 말이야. 거기에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그런다 할지라도 건물을 실제로 지으려면 좀 더 돌로 바닥을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평평하게 만들어주는 게 유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바닥을 평평하고 튼튼한 걸 무언가를 깔아줘야 돼요. 보통 무엇을 깔아줄까요? 돌을 깔아주죠. 어떤 돌? 콘크리트라고 하는 어마어마하게 크고 두껍고 돌덩어리로 가득한 거를 바닥에 깔아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다? 기초공사입니다. 그래서 기초공사라 부르는 건 말을 쉽게 말하면 땅을 다 파준 다음에 그 땅에다가 콘크리트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부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하나 더 깨끗하게 하나 깔아주는 거지. 자, 그럼 땅을 이렇게 깨끗하게 깔아준 걸 기초공사 부르는데, 그 기초공사라는 게 끝나면 그 다음으로 무엇을 하게 되냐면 골조공사라는 걸 하게 돼요. 골조공사라는 건 건물의 뼈대를 만드는 거예요. 건물의 뼈대, 쉽게 말하면 건물의 뼈를 만들어주는 과정인데요. 그러니까 건물의 뼈를 보통 요새는 뭘로 만들지? 철근과 콘크리트를 많이 사용해서 만듭니다.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 공사 하는 걸 보고 우리 흔히 말해요.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 공사로 건물의 뼈대를 다 만들어주는 거지. 아니면은 철근 콘크리트 말고 벽돌이나 철골을 우리가 사용해 준다면 그걸 사용해서 건물을 만들어주는 거지. 그럼 여기까지 완성되면 건물은 어디까지 된 거냐? 건물의 뼈대, 우리가 회색 콘크리트가 보이고 창문 부분이 뚫어져 있는 건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면 우리가 이제 실제로 건물을 이제 건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이 건물이 뜨거울 때, 아니 더울 때는 냉방시설이, 추울 때는 난방시설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층층마다 가스나 전기나 수도가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이 공사를 해주는 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설비공사라고 부른답니다. 그래서 이 설비공사 때 해주는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 전기가 들어와야 돼요. 두 번째로는 이 건물에 물이 돌아다닐 수가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로는 이 건물에 가스라든지 공기가 순환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공사를 해주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른다? 설비공사라고 부른답니다. 자, 그냥 설비공사가 끝나고 나면 이제 건물 이제 마감공사를 예쁘게 해주는 거예요. 건물을 예쁘게 만들어준다? 그러면 내부를 예쁘게 만들어주는 거였고 외부를 예쁘게 만들어줄 수도 있겠지. 외부를 예쁘게 만들 때 외부에는 보통 페인트를 바르거나 벽돌을 쌓아주는 걸 많이 해주고요. 내부를 예쁘게 만들 때는 창문을 만들어주고 페인트를 칠하거나 벽지를 붙이고 바닥에도 바닥 장판을 깔고 천장에도 천장을 만들어주고 벽지를 붙이고 그 다음에 등도 만들어주고 그것 말고도 또 무엇을 해주면 좋을까요? 아니면은 건물 중에서 화장실 같은 경우 화장실 벽에다가
타일 같은 것도 붙여줘야 되고, 그 다음에 집에 가구도 넣어줘야 되겠지. 그럼 그 모든 집을 이제 예쁘게 만들어 사람이 살 수 있는 집을 만들어주는 걸 보고 마감공사라 부르고요. 보통 우리가 집에서 우리 이사가는 집에 인테리어 공사를 한다라고 말하는 거 들어본 적 있나요? 집 인테리어 공사라고 부르는 건 대부분 마감공사에 해당하는 거예요. 일부 설비공사를 하지만 설비공사까지 하는 집들은 대부분 집이 너무나 노후돼서 설비를 바꾸지 않으면 건물이 물이라든지 난방이라든지 가스가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설비공사까지 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이렇게 마감공사만 해준답니다. 자, 마감공사까지 끝나잖아요. 그럼 이제 실제로 이 건물을 이제 사람이 들어가서 살면 돼요. 들어가서 살기 위해서는 일단 무엇부터 해야 되지? 일단 구청에 신고를 해야 돼. 구청에 가가지고 저 이제 건물 다 지었는데 확인해 주세요 말하면 구청 직원이 오는 거야. 주변에 뭔가 더러운 물건들이 없는지, 위험한 물건들을 다 치웠는지, 이미 만들어놓은 가설공사에서 만들어놓은 건물을 다 치웠는지 다 확인해주고, 아, 당신이 건물을 다 만든 거 확인했습니다. 이제부터 건물 써도 됩니다. 도장을 꽝꽝 찍어주는 거야. 그러면 이제 사람들 들어오세요 라고 말하는 게 우리가 말하는 완공을 뜻합니다. 자, 이 정도 이야기하면 이제 건물을 짓는 과정 얼핏 기억나시겠죠?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여기 있는 과정을 몇 개로 쪼개가지고 건물을 짓는 과정을 한번 더 깊게 배워보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듣느라 수고 많았어요. 안녕.